안녕하세요. 다인타로의 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생이별한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속마음과 관계운,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에 대한 속마음과 관계운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1번입니다. 1번 분들, 1번을 뽑으신 분들과 환생이별한 상대방 분의 속마음, 그리고 저희 1번 분의 속마음을 간단히 먼저 살펴볼게요.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께선 지금 저희 1번 분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분께선 너는 어차피 나를 다 받아주지 않았잖아. 너는 어차피 내가 200% 만족스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자기 위안을 하시는 모습이네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일로서도 너의 생각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직도 너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가 남아있어 라고 하시네요. 다분히 아이 같고 은근히 자격지심이 있으신 상대방 분께선 너가 나에 대해서 차갑기에 나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툴툴거리고 행동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저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저희 1번 분께서는 상대방 분에게 나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해. 너에게 온통 신경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찾았어 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 멀었어. 내가 과거에 너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너 때문에 상한 내 자존심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거든. 내 상한 자존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앞으로 너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길 원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이번 분께선 스스로 어느 정도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상대방 분에게 표현했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강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이번 분과 환생이별한 상대방 분께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에 대한 속마음과 그 이성의 상대방 분에 대한 속마음을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상대방 분께선 이성에 대해 처음에는 상당히 자기를 많이 이해해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리드해주는 그런 편안한 이성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환생할 당시 나에게 필요했던 건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감정에 이성으로서 확 끌리는 감정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감정이 강했고 또 자신을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은 그런 편안함에 끌린 상대방 분께선 지금 이성분에 대해 얘는 정말 한결같아. 그 점이 마음에 들고 나를 여전히 잘 맞춰주긴 하지만 확 끌림이 없어. 나를 다 붙잡아두는 그런 이성은 아닌 것 같아.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오히려 처음 이 이성분에게 끌렸던 친구 같은 편안한 감정과 자신을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면모가 지금은 벌써 권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반대로 이성분께선 상대방 분에 대해 매우 놀라운 속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성분께선 순진한 척을 하면서 이 상대방 분께서 저희 1번 분과 환승이별을 했다는 것과 그 순간에 자신이 저희 1번 분을 제치고 이겼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마치 스스로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또 상대방 분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 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력감에 어느 정도 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성분의 마음에는 초조함과 답답함, 그리고 짜증이 먼저 보이는데요. 왜 상대방이 예전처럼 되지 않지? 왜 예전처럼 나에게 집중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서서히 상대방 분의 주의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약간의 모욕감을 느끼며,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상대방 분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만들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켠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보입니다. 지금부터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과 그 상대방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분과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30일까지를 한 달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카드가 매우 강력한 것들이 나오네요.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이 리딩을 들으시는 한 달 안에도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상대방 분께선 이성분에 대해 마음이 많이 떴다라고 해요. 원래 마음이 잘 가지 않는 이성과의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대방 분께서는 이미 이 관계는 길게 가기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며 내심 뒤에서 당당하게 또 다른 이성을 만나보려 하시거나, 아닌다면 친구를 만나는 등 이 이성분을 만나는 것 대신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주로 보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성분의 자존심에는 이 행동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분에게 매우 큰 화를 낼 거라고 해요. 그러나 그래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의 10분의 1도 다 표현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폭발이 이 상대방 분에게 꽤 불쾌하게 와닿는 듯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이르러서는 이 둘이 거의 만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저 형식적인 만남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상대방 분이 먼저 자기 입으로 헤어지자 하고 이야기를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아 질질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시는 이성분은 아직도 이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며 자존심을 지키시고 계시네요. 하지만 솔직히 세 번째 달에는 정말 관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예 종지부를 찍네요. 이 뒤로는 더 이상 카드가 읽히지 않습니다. 이성분께서 느끼시기에 이 관계가 이미 물거품이 되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태까지 상대방 분에게 자신이 쏟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고집으로 계속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신다고 하지만 상대방 분께선 잠수를 타며 이 관계를 끝내실 가능성도 보입니다. 만일 이 둘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는 사이라면 상대방 분께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싹 변한 모습으로 이성분을 대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환생 이별한 상대방 분과 저희 이번 분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께선 솔직히 리딩을 보시고 계시는 지금
이 한 달 안에도 저희 이번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지심과 자존심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신이 잘못은 확인했지만 아직도 계속 저희 이번 분에게 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상대방 분께서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셔도 저희 이번 분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매너 있게 그 상황을 잘 넘어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저희 1번 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이 뒤에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은 결이 비슷합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자기 혼자 저희 1번 분을 아직도 마음속에 담아두시며 자존심을 계속 부릴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본래 저희 1번 분을 염탐하려 하시거나 계속 열심히 의식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 1번 분 또한 아직까지 상대방 분에 대한 분노와 상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는 있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달에 이르러 아마 두 분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상대방 분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저 1번 분에게 이야기하고 사실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마음을 터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 1번 분께서도 살짝 마음이 흔들리시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살짝 슬퍼하신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달에 상대방 분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시며 지친 마음을 이끌고 저 1번 분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카드로 봤을 때 그때 가서는 이미 저 1번 분께서 1번 분 자신의 삶에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대로 봤을 때에는 상대방 분께선 그 뒤로도 계속 후회하는 마음을 안고 있으며 마음속 한켠에 저희 1번 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1번 분께서는 오히려 금전운과 연애운이 상승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이제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께서 지금 저희 1번 분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께선 상대방 분께서 그래도 나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의 시간이 꽤 따뜻하고 밝게 빛났었다고 생각해. 지금도 나는 그 시간을 따뜻하게 간직하고 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내가 워낙 욱하고 감정이 끌어올릴 때는 즉흥적이고 생각이 없어. 그냥 너가 나를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네요. 스스로의 행동을 다소 생각이 짧았던 그런 행동이었다고 가볍게 넘기시려고 하면서 다시 저희 이번 분의 관심을 얻고자 하시는 상대방 분의 감춰진 속마음이 엿보입니다. B를 선택하신 분들께선 상대방 분께서 아직도 억지를 부리시고 계시는 모습이 큽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가 관계를 주고받을 때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말다툼이 많았고 그게 나를 너무 지치게 했어.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이 관계를 조금 더 일찍 끝낸 것뿐이야. 그리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은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자기 방어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저희 이번 분께선 누구보다도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깊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마음이 겉으로 다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저희 이번 분 속으로 느끼시는 감정이 굉장히 깊고 오래 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곧 이런 저희 이번 분의 곁에 저희 이번 분과 감정의 결이 굉장히 비슷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께선 저희 이번 분이 스스로 마저 채 헤아리기 힘든 감정까지 함께 마주보게 하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인연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인연은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 이번 분의 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거라고 합니다. 처음 두 분이 만나실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편안한 친구처럼 느껴질 거라고 해요. 이 인연분의 곁에서 저희 이번 분의 마음이 모두 충분히 따뜻하게 녹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스스로를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1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2번 분들, 이번에 뽑으신 분들과 환생 이별한 상대방 분의 속마음, 그리고 저 2번 분의 속마음을 간단히 먼저 살펴볼게요. 환생 이별한 상대방 분께선 지금 이 이별을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담담함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 애써 만든 평상대라고 하네요. 상대방 분께선 우리는 결국 여기까지였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사람도 나도 노력했지만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야 라고 말하며 애써 이별의 의미를 가볍게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상대방 분께선 이렇게 끝난 것도 나쁘지 않아.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듯한 우월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저 이번 분께선 이별이라는 현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십니다. 끝까지 이 관계에 희망을 걸고 상대방 분을 이해해 주려 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실망과 배신감이 함께 얽혀 매우 괴로운 심정이시라고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조금만 더 믿어줬다면 하는 아쉬움과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서 이런 결과를 봤다니 하는 자책과 혼란이 복합적으로 느껴지고 있네요. 그리고 저 이번 분께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마음과 여전히 미련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사람에게 보여줬던 진심들이 이렇게 가볍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크게 무너져 버린 듯한 상실감도 깊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이번 분과 환승 이별한 상대방 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에 대한 속마음과 그 이성분의 상대방 분에 대한 속마음을 비교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상대방 분께선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분에 대해 꽤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준다. 나를 존중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스스로 굉장히 대우받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신다고 해요. 특히 상대방 분께선 이성분을 보면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 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따라줄 사람이다 라는 확신 비슷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관계에 있어 크고 작은 갈등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족은 어디까지나 상대방 분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성분은 겉으로는 순종적인 모습과 애교로 상대방 분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우 철저한 계산을 하고 계신 듯해요. 이성분께선 지금은 맞춰주는 척 해야 돼. 지금은 상대방 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쥐어주는 척 해야 해 라고 하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점차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는 계략을 품고 계십니다. 사실 상대방 분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해와 헌신이지만 이성분은 그런 헌신을 연기하면서도 결국 관계에 실질적인 힘을 자기 손에 쥐려는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엔 둘이 매우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성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회를 노리는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은 계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과 그 상대방 분이 만나고 있는 이성분과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30일까지를 한 달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간 상대방 분께선 여전히 이성분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는 감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를 중심에 놓아준다. 그렇게 느끼며 어느 정도는 흐뭇해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미세하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성분이 점점 작지만 분명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분은 아직 이 불편함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맞춰줄 수 있지 라고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써 덮고 넘어가는 감정은 조금씩 쌓이고 있네요. 대략 두 번째 달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이성분의 작은 요구와 기대를 맞춰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이렇게 번거로워졌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흐름은 크게 바뀝니다. 상대방 분께선 본격적으로 지치기 시작하신다고 해요. 이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회의감이 드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던 이성분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 달 무렵에는 이성분이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주도권을 이용해 상대방 분을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상대방 분은 그제야 이 이성분이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신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가 뚜렷하며 상대를 은근히 압박하려는 듯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상대방 분이 어느 정도 약점을 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이성분에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려 그렇게 세 번째 달부터 상대방 분은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피로감을 쌓아두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달과 다섯 번째 달로 넘어가면서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맞춰주는 척 하시지만 내심
언제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성분은 이런 상대방분의 미묘한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주도권을 쥐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상대방분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시게 되시는데요.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달, 6번째 달이 지나면서 상대방분은 남몰래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관계를 명확히 끊지 못한 채 마음만 점점 멀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성분은 그런 상대방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나에게서 쉽게 못 벗어난다 라는 식의 지배욕을 느끼게 되신다고 하네요. 상대방분이 처음에 기대했던 따뜻하고 순종적인 연인은 이미 사라지고 지금은 자신을 휘두르려는 상대 앞에서 점점 작아지며 지쳐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관계를 이어나가느니만 못한 그런 공허와 답답함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환승이별한 상대방분과 저 이번 분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까지는 두 분 사이에 딱히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무심한 듯 조용한 시간이 흘러가지만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면 상대방분께서는 이미 이번 달 안에도 자신이 놓친 저 이번 분의 가치에 대해 조용히 혼자 곱씹으며 혼자 생각이 많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눈에 띄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이번 분께서는 이런 상대방 분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겉으로는 담담한 듯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2번째 달 무렵 뜬금없이 상대방 분이 저 이번 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연락은 저 이번 분의 기대하는 진심 어린 사과나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가벼운 톤으로 다가오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분께선 자신이 떠나간 과정이나 그로 인해 저 이번 분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본인의 외로움을 달래려는 의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 분께선 이 연락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3번째 달에도 두 분 사이에 뚜렷한 변화나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상대방 분께서는 조금 더 깊은 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쉽게 이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아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저 이번 분께선 이 시점에 이르면 감정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져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처럼 상대방 분의 태도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잔잔한 슬픔 정도만 품고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5번째 달에는 두 분이 우연히 마주치거나 상대방 분이 다시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 분께서 조금 더 감정적인 어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쉬움과 외로움을 이러한 아련한 감정으로 포장해서 저 이번 분께 전달하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이번 분께서는 이번에는 그런 감정적인 접근에 휘둘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상대방 분의 의도를 넘겨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6번째 달에 이르르면 상대방 분께서는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혼자 감정 소모를 하겠지만 저희 이번 분께선 이미 상대방 분을 과거의 한 조각처럼 담담히 보내버리실 준비가 되어 계실 것 같네요. 이제 환생이별한 상대방 분께서 지금 저희 이번 분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 A를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 분께서는 그래도 자신은 저희 이번 분과 함께 했던 시간을 꽤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참 좋았어.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며 편하게 지내자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신이 떠나간 이유나 이번 분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뻔뻔하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를 쉽게 미화시키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B를 선택하신 분들, B를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 분께서는 오히려 저 이번 분을 탓하고 있는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너는 나한테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었어. 내가 조금만 더 나를 이해해줬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자신이 환승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삼각관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도 마치 저 이번 분의 책임인 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 이번 분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길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과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환생이별은 결국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했던 아픈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이 예상보다 빨리 일어남으로써 저 이번 분께서 조금 더 일찍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그 자유는 분명 값진 것이었고 앞으로 저 이번 분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 이번 분 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 인연은 아마도 저 이번 분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그러나 마음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저 이번 분의 깊은 감정과 복잡한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 지금은 조급해하지 말고 이 소중한 자유의 시간을 온전히 저희 이번 분께 집중하며 보내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저희 이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3번) 분들, 3번을 뽑으신 분들과 환생이별한 상대방 분의 속마음, 그리고 저희 3번 분의 속마음을 간단히 먼저 살펴볼게요. 환생이별한 상대방 분께선 지금 저희 3번 분과 함께했던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들, 서로를 깊이 신뢰했던 기억들을 가끔씩 조용히 떠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만 그 회상이 반드시 죄책감이나 후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 분께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서로 감정이 식었잖아.
그건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리고 너도 이제는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잖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랑을 선택했던 행동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상대방 분은 자신이 환생이별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크게 죄의식을 느끼기보다는 나는 그저 흐름을 따랐을 뿐이야 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따스한 기억들도 본인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한 장치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반면에 저희 사모분께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상대방분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계신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서로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조용하지만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 분노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밑바닥에 무겁게 깔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모분께선 스스로도 그 분노를 자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하시지만 문득문득 그 기억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배신당했다는 감정과 함께 깊은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모분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분께서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나는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 잡으시면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사모분과 환생 이별한 상대방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에 대한 속마음과 그 이성분의 상대방분에 대한 속마음을 비교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상대방 분께선 이성분에게서 느끼는 안정감과 인정받는 감정에 꽤 만족감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내가 무엇을 하든 긍정적으로 봐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계시네요. 특히 상대방 분은 지금 이성분과 함께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고민하거나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 관계의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애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관계의 문제를 크게 의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방 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정이 상대방 분 혼자만의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이성분의 마음은 다르네요.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설렘 뒤에는 이성분의 미묘한 불편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성분께선 처음에는 상대방 분의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상대방 분의 철없고 이기적인 성향이 점점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요. 사소한 것에서조차 자신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모습, 배려 없는 발언이나 행동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이성분은 내심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성분은 아직 상대방 분이 환생 이별을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내가 만나면서는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상대방 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 분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커져나가는 답답함과
불안감이 숨겨져 있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승이별한 상대방분과 그 상대방분이 만나고 있는 이성분과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30일까지를 한 달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속마음이 겉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 리딩을 보시는 한 달 안에 이 둘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 분께선 연애의 초반의 설렘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만남 스케줄을 자신의 편의 유지로 조율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잡거나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분의 불성실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이성분도 점점 상대방 분을 차갑게 바라보게 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상황은 두 번째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둘 사이의 분위기는 서서히 식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잠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다소 나아지면서 연애에 대한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네요. 이때 상대방 분께서는 이성분과의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애정 표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성분 또한 상대방 분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대를 품으실 듯 하네요. 그래서인지 네 번째 달에도 둘의 관계가 외적으로는 꽤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섯 번째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성분이 관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더 키워가면서 상대방 분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분은 이러한 기대에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고 다시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성분과 거리를 두거나 연락 빈도를 줄이는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섯 번째 달에 이르면 이성분은 자존심을 세우며 상대방 분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 분은 자신의 상황과 과거의 연애, 그리고 현재 이성분과의 관계 실패를 떠올리며 혼자 피해의식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 나는 정말 연애에 맞지 않는 걸까?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변명하면서도 외로움과 허탈감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과 저희 3번 분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께선 리딩을 보시고 계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저희 3번 분께 약한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락은 진심으로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기보다는 아직 자신이 3번 분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다소 가벼운 접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나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겠지?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네요. 당연히 저희 3번 분께서는 상대방 분의 이러한 얕은 접근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상대방 분이 여전히 3번 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저희 3번 분께선 훨씬 여유로운 태도로
상대방 분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는 흐름이 보이네요. 세 번째 달에 들여서부터 상대방 분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3번 분에게 다가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3번 분께서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에 상대방 분의 접근을 냉정하게 차단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저희 3번 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상대방 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반응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네요. 이 예상치 못한 철벽에 상대방 분은 꽤 충격을 받으시는데요. 때문에 네 번째 달과 다섯 번째 달에는 상대방 분이 상당히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저희 3번 분은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엿보게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인연은 저희 3번 분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달에 이르면 상대방 분은 저희 3번 분의 변화를 어딘가를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 분은 깊은 상실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이렇게 늘 혼자가 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저희 3번 분께서는 오히려 싸늘한 태도로 대응하시며 자신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환생이별한 상대방 분께서 지금 저희 3번 분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께 상대방 분께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 끝난 건 아니잖아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고 돌아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상대방 분의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엿보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세월이 흐르면 모든 오해가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를 품고 계시네요. 비를 선택하신 분께 상대방 분께선 만일 3번 분께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었다면 자신도 더 많은 사랑을 주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대방 분의 감성적인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 보이네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결국 모든 상황을 감정적인 논리로 포장하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과보다는 자기 감정만을 앞세우는 모습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3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저희 3번 분께선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거침없는 에너지를 지닌 분이라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으며 그 순수한 갈망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상대방 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에너지가 억눌려 있었을 뿐이라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 억눌렸던 자유로움이 외부로 분출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성뿐만 아니라 저희 3번 분과 에너지가 잘 맞는 다양한 사람들이 곧 3번 분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라고 해요. 보다 흥미롭고 따스한 인간관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시며 자신의 본연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3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4번 분들, 4번을 뽑으신 분들과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의 속마음, 그리고 저희 4번 분의 속마음을 간단히 먼저 살펴볼게요.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께선 지금 저희 4번 분에 대해 확실히 자신이 환승이별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상처와 자기 방어가 중심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 분께서는 나는 원래 이렇게 쉽게 환승이별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우리 관계가 내게 불안정하게 느껴졌고 내 마음이 충분히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그러면서도 내심 나는 참 많이 상처받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중적인 마음도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한때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 라고 하며 저희 4번분과의 관계에 대해 작게나마 후회하는 감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반면에 저희 4번분께서는 상대방분에 대한 기대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바닥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4번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나는 원래부터 너에게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았어.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체념한 듯 생각하고 계신 흐름이 강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라고 단정 짓는 차가운 인식이 저희 4번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분이 저희 4번분에게 안긴 상처만큼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내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순간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필요하다면 언젠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돌려줄 거야. 라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를 품고 계신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련이나 슬픔이 아니라 정의감에 가까운 감정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4번분과 환승이별한 상대방분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에 대한 속마음과 그 이성의 상대방분에 대한 속마음을 비교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상대방 분께선 이성분에 대해 처음에는 상당히 자기를 잘 이해해주며 또 스스로를 꾸미고 다듬으며 상대방 분이 원하는 스타일을 맞춰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성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을 당시에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환승할 당시에는 나에게 필요한 건 좀 더 편하고 기분 좋은 만남이었어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 분께서는 이성분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성분이 잘 맞춰주긴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성분께선 상대방 분에 대해 상당히 전략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상대방 분에게 맞춰주며 철저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분이 자신에게 끌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로는 이제 이 사람은 내 거야 라는 소유욕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성분께서는 이러한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상대방 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여전히 순수하고
헌신적인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치밀하게 개선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상대방 분께선 여전히 이 이성분이 자신을 잘 맞춰주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이성분과 함께 있을 때처럼 처음처럼 가볍고 편한 느낌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부터 환승이별한 상대방 분과 그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이성분과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30일까지를 한 달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 분은 이성분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상대방 분은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며 이성분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다 두 번째 달이 되면 상대방 분은 좀 더 무게를 잡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나아지겠어? 하는 식으로 차갑게 거리를 두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성분은 아직도 상대방 분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관계를 계속 끌고 가려 애쓰고 있으나 이 모습은 오히려 상대방 분에게 더 큰 피로감으로 다가온다고 하네요. 세 번째 달에는 상대방 분이 본격적으로 잠수를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약속은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둘 사이의 긴장감이 맴돕니다. 그러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이성분의 불만이 터지고 결국 언성이 오가는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분은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상대방분의 마음은 멀리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달부터는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상대방분은 더 이상 이성분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이성분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달에도 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가 여섯 번째 달에 이 모든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상대방 분은 사실상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이성분은 이 환승 이별에 엄청난 분노와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환승 이별한 상대방 분과 저희 4번 분의 6개월간 관계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께선 솔직히 리딩을 보고 계시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도 저희 4번 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여전히 품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감정은 미련이나 후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격지심과 억울함에 가까운 감정으로 보이네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몰랐을까? 라는 식의 억울함이 상대방 분의 마음 한켠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드러내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굳이 드러내지는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이네요. 이 뒤에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 흐름은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내심 저희 사번폰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실 것 같아요.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염탐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문을 듣는 식으로요. 그러나 저희 사법분께서는 상대방 분에 대한 미련이나 감정적 반응 없이 매우 단호하고 이성적으로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일 없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달에 두 분 사이에 작게나마 어떤 연결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연히 소식을 듣거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상대방 분은 잠시 흔들리며 혹시 아직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을까? 라는 헛된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모분께서는 그런 기대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적 독립성을 더욱 단단히 다지시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달에 이르면 상대방 분은 한층 더 지쳐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길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저희 사번폰을 다시 붙잡을 명분도 용기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달에는 이 모든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여전히 저희 사번폰을 완전히 잊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분께서는 과거를 돌아보시며 상대방 분에 대한 감정적 미련이나 원망 없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환생이별한 상대방 분께서 지금 저희 사번분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께 상대방 분께서는 그래도 나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의미가 있었어. 지금 돌아봐도 그때의 따스함과 안정감을 완전히 잊지는 못하고 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나는 상황이 힘들어지면 도망치듯 결정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됐다라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그때는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도 언젠가는 서로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진 않을까라고 하시네요. 책임을 온전히 지기보다는 어설프게 미워하며 저희 사본분의 마음을 다시 떠보려는 듯한 속마음이 느껴집니다. B를 선택하신 분들께 상대방 분께선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항상 뭔가를 더 요구했잖아. 난 그게 너무 버거웠어.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누구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시네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기보다는 스스로를 변명하고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법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저희 사법분께서는 이번 이별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아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스스로의 힘으로 소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을 다져오셨다고 해요. 앞으로 저희 사본분 곁에는 가식 없이 진심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연이 천천히 다가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연은 저희 사본분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네요. 처음에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신뢰와 따스한 감정이 자라날 거라고 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돌보는 데 집중해 주세요. 저희 사번포는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사랑받은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사분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